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 김병수, 70을 넘긴 은퇴한 수의사. 고요한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그는 특별할 것 없는 노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과거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최근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는 자주 깜빡이고 반복된 일상을 메모하며 붙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병수에게는 마지막으로 해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딸 은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낯선 남자. 은희는 곧 40이 되는 나이의 미혼 여성이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남자친구를 소개한다.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병수는 그가 자신과 닮았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성공한 공무원이지만 병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이 남자, 나와 같은 부류야. 병수는 불현듯 떠오른 감각에 따라 은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살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탐정 기억과 망상의 뒤엉킴. 그러나 병수의 뇌는 그를 배신한다. 기억은 불완전하고 사건은 계속 뒤섞인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학대당하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이미 그를 죽였다고 믿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이미 죽었거나 꿈을 꾸고 있다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독자는 점점 병수의 내면과 현실의 경계를 잃게 된다. 어떤 날은 남자의 악행을 확신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그 모든 걸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힌다. 그 와중에도 병수는 글을 써서 기록하려고 한다. 자신이 더 이상 진실을 믿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시칼 마지막 결단. 병수는 결국 남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를 미행하고 과거의 수법을 떠올려 행동에 나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엉킨 채 실패로 돌아간다. 그는 경찰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노인의 망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결국 병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잊기 시작한다. 이름, 가족, 그리고 은희까지. 병수는 어느 순간부터 딸의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병수는 마지막 장면에서 말한다. 그 일이 있었던 것만은 기억하지 못해도 알고 있다. 그 믿음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구원을 위한 마지막 환상이었을까? 책 2부, 살인자의 기억법 작품 해설, 약 3만 자 분량. 펼쳐진 책 한 장, 기억의 붕괴, 자아의 해체.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겉보기에는 스릴러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억이라는 사유의 영역을 깊이 파고드는 작품이다. 기억은 곧 자아이며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나를 정의한다. 그런데 김병수는 그 기억을 잃고 있다. 과거의 자아가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소멸이며 과거와 단절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징한다. 병수는 자신이 연쇄살인범이었음을 기억하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것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어느 순간 그는 그게 정말 나였나? 라고 자문한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결국 나를 잃는 일이다. 펼쳐진 책 2장, 선과 악의 파편. 병수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독자는 그를 완전히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결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의 매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악인이 선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병수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반성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을 악이라 칭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보호하려 한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행동이 충돌하는 시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선의악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김영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윤리의식은 때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병수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다. 펼쳐진 책 3장, 현실과 환상의 모호한 경계.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은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서술 기법이다. 병수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고 독자 또한 병수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현실과 환상은 한 겹의 안개처럼 서로를 침범하며 결국 독자는 병수의 내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혹은 병수의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하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이다. 병수의 혼란은 단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닌 인식의 한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항상 완전한 진실을 보지 못하며 각자의 기억된 진실 속에서 살아간다. 펼쳐진 책 4장, 부정된 시간의 슬픔. 알츠하이머는 시간을 부정하는 병이다. 어제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오늘의 일이 반복된다. 병수의 하루는 흐름이 없고 기억이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은 점처럼 끊긴다. 이 시간의 단절은 곧 삶의 의미 부재로 이어진다. 기억이 없는 삶은 현재가 축적되지 않는 삶이며 결국 인간 존재는 공허 속에 놓이게 된다. 김영하는 이를 통해 시간과 기억이 인간의 실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운다. 펼쳐진 책 5장, 부성애라는 마지막 본능. 병수는 딸 은희를 지키고자 한다. 그는 이미 현실 감각을 잃고 있지만 은희를 해칠지도 모를 남자의 존재만은 잊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든 환상이든 상관없다. 병수는 오직 은희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매우 원초적인 인간의 보호 본능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사랑, 생존보다 강한 정서, 그것이 바로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쉰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이름도, 길도, 딸도 모두 잊었지만 별표 지켜야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 별표는 감각 많은 어렴풋이 남아있다. 펼쳐진 책 6장, 죄와 용서, 인간의 고백. 이 소설은 궁극적으로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다. 병수는 과거에 대한 속죄를 딸에 대한 사랑으로 보상하려 한다. 그는 살인을 다시 감행하면서도 그것이 속죄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그는 스스로를 악이라 말하면서 다시 악을 행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 선한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그를 복잡하게 만든다. 인간은 그렇게 결코 하나의 윤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김영하는 병수를 통해 인간이란 얼마나 불완전하고 모순적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슬레이트 에필로그, 기억이 사라져도 남는 것. 살인자의 기억법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인 기억을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자아, 죄의식, 윤리, 사랑, 보호, 정의 등을 따라간다.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과 죄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병수가 마지막 순간에 느낀 막연한 지켜야 할 감정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감정의 본질이다. 김영하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믿습니까? 그리고 기억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